네, 안녕하십니까. 운동장의 재활과 MBPA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이라는 측면들은 어때요? 뭐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각종 움직임에 필요한 그러한 신체 기관들이 활동을 하여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이게 어때요? 이 근육과 뼈와 신경, 뭐 관절, 인대, 뭐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손으로 이렇게 뭐 오케이 패시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뭐 여기 액기손가락을 이렇게 만나게 하자, 엄지손가락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생각, 인지 활동과 인지와 그리고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들, 또 근육과 뼈와 각종 운동에 동원되고 있는 신체 기관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해야지 우리가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데 장애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뭐 뇌의 손상이라든지 또는 신체 그 자체에 어떠한 그 장애를 입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운동 장애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할 때 혀를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혀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혀와 입술. 제가 여기 지금 염증이 나서 말할 때 좀 힘든데요. 이것도 다 뭐예요? 이 안면 근육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혀라든지 입술, 또는 음성기관, 조음기관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 하면 사실 이제 언어적인 측면과 운동적인 측면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체로 무용 같은 경우에는 신체로 다양한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구름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뭐 나무를 표현한다든지 또는 나비를 표현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언어는 어때요? 언어는 우리가 어떤 기호화된 음성 기호라든지 문자 기호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 세계를 표현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학, 그렇죠? 문학과 무용. 이거는 하나의 예술 영역이지만 사실상 인간의 정신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른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럼 미술이 되는 거고, 음악으로 표현했다 그럼 음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인간의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운동이 됐던 언어가 됐던 이 모든 활동들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 그리고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의 활동.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가 손상되면 신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육과 뼈와 뭐 인대라든지 각종 신경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못 움직이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좌뇌 쪽이 다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반대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네, 운동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재활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어때요? 어, 그 진짜 현재의 움직임을 가능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거기에서 약간씩 올려주면서 활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뭐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그 반복적인 다 할 수 있는 활동, 그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발달장애 아동이다 그러면은
평균대를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있는데 기울기를 요 정도로 했으니까 이 아이가 되는데 조금 더 기울기를 높였더니 여기선 어려움을 겪더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효과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운동장애 재활을 하기 위해서 아이의 현재 운동 상태를, 운동 능력, 운동 가능 상태를 우리가 잘 점검하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MBPA 과학에 우리가 이 표시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표시도를 보게 되면은 자, 인간의 이 M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B는 브레인, 뇌예요. 뇌, 정신, 뇌. P는 피지컬, 신체가 됩니다. 정신, 뇌, 신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먹을 쥐어야지 하면은 제 생각이에요. 이 M3는 능동적 정신입니다. 능동적 정신. 우리 정신 영역에 능동적으로 정신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 정신, M3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MBPA 과학에서. 근데 이제 생각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요, 생각은 능동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거,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수동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자주 가던 카페에 갔더니 옛날 추억이 떠오른단 말이죠. 이 감정은 아닌데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는 수동적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동적 생각은 우리가 M2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라는 거죠. 또 이 M2를 보면은 인간의 감정은 어때요? 이것도 수동적이에요. 뭔가 느껴지는 거죠. 수동적이죠. 느껴지는 겁니다. 수동적인 거죠. 그렇죠? 또 인간의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로 들어오는 그런 감각들, 이러한 것들도 들어오는 거죠. 이거 수동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M2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1이라는 것은 축적된 정신, 뇌세포의 축적된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가 어떤 능동적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했던 것이 뇌세포에 축적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내가 어떤 감각적으로 느꼈던 부분들, 수동적 생각들, 감정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또 축적된 정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정신과 축적된 정신과 수동적 정신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의미활동의 총체가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정신이 존재하고 있고, B3, B2, BN인데 BN은 뇌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뇌세포. 그래서 뇌세포는 축색돌기와 뇌세포체, 그 다음에 축색돌기, 수상돌기가 있는 거죠. 이 뇌세포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인간의 의지 때문에, 이럴 때 B3라고 했고, 뇌세포들이 수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B2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B2. 그래서 뇌세포들이 상호작용하고 있고 인간의 신체와 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인간의 온전한 그러한 실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인데, 특히 이제 운동장애 재활 같은 경우에는 이 MBPA라는 정신으로부터 뇌 신체 활동이 진행되는 이 활동에 장애가 있는 것이죠. PBMA라는 것은 뭐예요? 신체로부터 뇌를 통해서 정신으로 수동적인 정신이 형성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감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PBMA. 그래서 MBPA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신체만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또는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행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억 장애가 있으면 자기 집도 못 찾아오는 거죠. 또 판단 장애가 있으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겠죠. 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담배도 막 피고, 그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체의 문제인가, 뇌의 문제인가, 정신의 문제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단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나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작업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신체만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죠. 또 뇌의 문제다 그러면 신경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죠? 또 정신의 문제다 그러면 심리치료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 발달재활사들이 하는 영역은 뭐예요? 발달재활사들이 주로 하는 영역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이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정신 능력의 미발달 때문에 정신 행동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든지 또는 뇌세포 발달의 지연 때문에 이 아이의 언어나 행동이 굉장히 지체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재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재활 활동을 하는 것을 운동장애 재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작업치료라든지 물리치료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주로 발달 재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운동장애 재활교육을 전개한다. 이것이 바로 운동장애 재활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적합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인간의 정신 내 신체 활동의 법칙, 이 법칙을 잘 숙지하시면은 앞으로 이 장애 아동들의 또는 장애 뭐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재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